국내에서 이제 독보적인 프리솔로 등반을 하고 계시고, 또한 프리솔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등반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 등반가 신성우님을 모셨습니다.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안내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 받은 것들을 다 취합을 해놨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질문들을 더해서 오늘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질문 내용은 이제 신성우님께서 지난 11월에 했던 살라테 요세미티 살라테월이라는 고독 등반 했었죠. 그 등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짧게 하면서 앞으로의 등반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극적인 프리솔로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대담이 길이를 걷듯이 잔잔하고 평온하게 진행이 되면 2부는 아주 짜릿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즐거운 얘기들을, 무서운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성우님의 등반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진행을 하고, 많이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걸 다 하기가 어렵고, 저는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우님께서 지난 11월 달 요세미티에서 살라테 등반을 마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등반보고 때 제가 또 마침 진행자로서 뵀었는데요. 그 뒤로 벌써 한 서너 달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몸 상태는 어떠신지, 그리고 올해 또 결빙 상태가 좋았잖아요. 등반을 많이 하셨는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산악회 중간에 저희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체력 고갈 상태까지 나가서 12월은 거의 누워져 있습니다. 누워져 있고, 올해 1월부터 등반을 다시 시작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은 어디서? 아직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산에서 등반하시는 거로 운동을 가름하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도 백수니까 백수가 산에 다니기 좋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간 나는 산에 가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등반 다녀오시고 나서 많이 보자고 하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셨나요? 식사도 마시고 하시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산에서 만나고 거의 죽돌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라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때 또 안 오신 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지난해 하셨던 등반에 대해서 좀 짧고 요약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산악회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어요. 전시관에 나왔었죠. 조류 요세미티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고, 높이는 한 1km 정도 돼요. 엘 캐피탄이라는 벽이 있는데, 요세미티 밸리 좌우로 벽들이 있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소개부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엘캐피탈이라는 벽이 1000m 정도 됩니다. 1000m 정도 되고 옆으로는 한 2-3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 그리고 사라테는 1961년에 초등이 되고 1988년에 프리클라이밍으로 초등을 했습니다. 토드스킹하고 볼피아야가 초등했죠. 이게 사라테는 그러니까 LK 프리클라이밍의 그 역사적인 라인이죠.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고요. 이 사라테를 작년에 그 김종호하고 같이 만들을 했는데 이제 월드컵에 비교하면 4강 진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강 진출이라고 표현하신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4강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평가지만 최고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에서 4강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월드컵 우승을 외치자면은 노즈프리는 해야죠. 그러면 월드컵 우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테 프리는 그것보다는 약간 한서 아래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살라테월의 난이도와 노즈의 난이도가 어떤 게 차이가 나나요? 그레이드가 사라테는 13이고 노즈 프리는 14입니다. 14.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13급의 등반을 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등반인 것 같습니다. 자유등반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살라테월이 지난번 등반이 이제 2인 등반대로 보이셨어요. 어떤 분께서 질문하신 게 2인 등반대의 장점과 단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2인분과 내는 짐이 적습니다. 짐. 그러니까 짐이 그 물과 식량이죠.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3인에 비해서. 장점인 그런데 이게 등반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촬영이잖아요. 인증샷. 그런데 이게 촬영할 여유가 없어요. 둘이서 등반하면 촬영을 많이 해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보일 게 많은데 그런 게 적은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홀링인데 홀링. 이게 비걸 등반은 홀링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비걸이 다른 아닌데 LK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홀링이 반인가 반. 홀링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데 이것을 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셋이서 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습니다. 홀링이라는 거는 짐을 끌어올리는 행위인데 이게 이제 2명일 때와 3명일 때 차이점이 많다는 체력 소모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라테월도 되게 큰 프로젝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여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관심 갖고 계시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해외 원정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죽기 전에 파타고니아를 가보고 싶어요. 이거 꼭 등반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에 갔다 오면 항상 하는 말이 꼭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
프리솔로의 오른쪽에 톨의 에고 공에 그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그리고 내년 겨울에는 그 설악산에서 그 토항포하고 좌우벽을 링크하는 그 등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피드 등반을 24시간 내에 이거를 뭐 여름서부터 계속 구성을 해왔는데 팀이 잘 안 보여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거고 가을에 설악산에서 프리솔로를 하나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격 등반도 많이 하시고 링크 연장 등반 같은 것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알파인 클라이밍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몇 해 전에 이제 그랑드로아스 벽도 등반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보를 이제 보면 알파인 쪽보다는 고난이도의 암벽 등반, 거벽 등반, 프리솔로 등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등반들이 두 부류로 나누자면 두 종류의 등반은 굉장히 이제 색깔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딘가는 비슷한 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알파인 클라이밍보다는 암벽 위주의 거벽이나 이런 등반에 집중하고 계신지 그렇게 봐도 좋을지 그렇다면 왜 그쪽에 일단은 집중하시는 건지 향후에 알파인 클라이밍 쪽도 더 등반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죠, 사실. 가지고 이게 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다른 중요한 돈도 그렇고 알파인 클라이밍을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를 하는데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랑드라스 북쪽도 갔다 왔고 그런데 이 사라테 등반은 제 인생 프로젝트였어요. 횟수로 치면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걸리고 실제로 한 3년 정도 쏟아부었는데 실제 개월수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이게 사라테가 굉장히 큰 벽입니다. 이게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 뭐 시간, 돈, 등반, 뭐 이런 걸 쏟아 부어도 횟수를 넘어가면서도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작년에도 최후의 바람이었죠. 사실은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도 성공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렇게 시선을 둘 여유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LPF 프리, 사라타 프리 요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무언가에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를 끝내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등반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는 또 알파인 클라이밍에 관심을 더 가지시겠다는 건데요. 저처럼 이제 어중간하게 등반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서 사실 여기저기 다 관심 가지고 찔러보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거 이제 얘기 중에 적벽 프리솔로 프로젝트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신성우님 하면은 우리 프리솔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프리솔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등반인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솔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수봉 등반할 때 팀 등반을 하잖아요. 2명, 3명.
올라가니까 빠르죠. 빨리 누구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스위스의 그 강자 있잖아요. 절대 강자 우엘스텍이 알곡벽을 2시간 반 정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스피드 솔로. 보통은 대부분의 팀들은 2박 3일, 3박 4일 걸립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죠. 단 이게 프리솔로의 최대의 문제이자 리스크자 단점은 실패하면 제대로 이제 거의 사망 아니면은 이제 중상을 입는다는 게 문제죠. 이상해서. 사망이나 중상이라고 하면은 혼자 등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로프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예, 로프를 사용을 하지 않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등반을 이제 많이 하셨을 텐데요. 로프가 없는 상황에서의 등반을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리솔로는 굉장히 큰 위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그 위험에 비례해서 돌아오는 대가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등반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프리솔로를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고 좋지 않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리솔로를 직접 하고 계시는 등반가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들이 바라보는 것과 직접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차이를 느끼고 계신지, 어떤 점 때문에 프리솔로를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프리솔로를 할 때 무서워요. 두렵고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몇 시간 후에 내가 제대로 숨을 쉬고 있을까? 라든지 시작하기 전에 물론 프리솔로 할 때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100%는 아닌데 안 한다고 해서 거의 안 한다고 봐도 되고 그런데 이 프리솔로는 이 등반의 마지막 레벨이에요. 최고의 경지.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등반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죠. 대부분은 그렇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이게 프리솔로는 그 전사의 길입니다. 이게 그 프리솔로의 절대 강자가 있잖아요. 미국의 알렉스 호놀드. 알렉스 호놀드의 그 다큐멘터리 프리솔로에 보면 알렉스 호놀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렉스 호놀드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고 다시 1년, 2년의 세월이 흘려서 다시 준비하고 시도하기 위해서 유세치로 가는 와중에 알렉스 호놀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좋은 일이 안 벌어져요. 아무도 위대한 목적을 못 이룬다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하고 편하니까. 전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길이면 탁월함을 가지고 쫓는 거죠. 100%의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에 쏟아야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또 이게 알렉스 호놀드가 얘기하는 전사의 길입니다.
히말라야 그 경량 속도 등반의 선구자 알렉스 맥킨타이어의 충원지가 그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0년을 양으로 사는 것보다 하루를 호랑이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사의 길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은 해부관성을 선택하죠. 대부분은 이 전사의 길이 있고 평범하게 사는 길이 있으면 대부분 이쪽 길로 가죠. 거의 뭐 90% 대부분이죠, 사실. 근데 저는 이 전사를 택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등반하는 프리솔로. 이상해요. 그러니까 로프나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반은 안전을 보다 담보를 해주고 보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약간 구도자적인 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사의 길이라는 건 구도자적인 길.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실 등반의 성취, 예를 들면 난이도를 높인다던가 아주 어렵고 유명한 등반을 해서 업적을 쌓는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정신적인 고향을 추구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취를 얻어내겠다는 느낌으로 저는 밀려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솔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등반 형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와 정신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해요. 신체가 건강해야 뭐 정신이 바로 이끈다. 혹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런 이제 상반된 입장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클라이밍을 암벽 등반, 이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체를 먼저 단련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 정신이 따라오느냐, 아니면 정신이 단단해야 거기에 내 신체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등반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솔로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영역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생각하시기에 신체가 더 중요할지 정신이 더 중요할지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는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이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도 강하다는 기준도 본인 생각이죠. 이게 몸이 안 따라오면 이게 사상불가입니다. 강력한 신체 위에 정신을 담금질을 해야죠.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알렉스 호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에르스틱이나 본인이 할 수 없는 등반은 프리솔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할 수 없는 등반이라는 건 파트너가 있는 등반, 리스크가 없는 등반을 할 때 할 수 없는 등반은 안 해요. 등반을 할 수 없는 아이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막강한 정신도 사상 무방이라는 거지. 네, 오문의 현답을 주셨습니다. 정신과 신체를 골고루 관련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프리솔로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외에서 프리솔로를 계획하는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성님의 음반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나 생활 방식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프리솔로를 먼저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파트너들과 팀원들과 함께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음반을 먼저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음반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음반을 시작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음반하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바뀌어 왔는지,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를 선동으로 다녔어요. 어릴 때. 그 이후에 서울로 이사 와서 북한산 대군대에 갔는데 이수동이 보이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거기에 등반을 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산에 또 다른 이게 영역이 있구나. 하이킹 말고. 그래서 산악회에 들어가고 등반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인생에 전환기가 몇 번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등반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등반 전에는 그냥 등반 전에는 생활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등반을 시작하면서 일, 운동, 등반, 그리고 바보 중이잖아요. 그 루틴이 제 인생에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이 이 프리솔로를 하면서 전환점이 생겼어요. 이게 프리솔로 하면 죽음이잖아요, 사실. 죽음을 리스크를 안고 움직여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영원히 살거나 아니면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고, 그러니까 죽음은 저 세상이 아니다. 내가 죽긴 내리고 이게 멀쩡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할로윈 축제에 가서 갑자기 빨리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제주도로 수학 여행 가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죽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주위로 면접을 있고 갑자기 이 몇 분 후에도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제 프리솔로를 하면서 적게는 3년, 길게는 1년 동안 프리솔로로 준비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죽음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 프리솔로 프로젝트의
실행하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운 좋게. 그리고 프리솔로 프로젝트를 성공하고 이제 보통 가을에 프리솔로를 시도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프리솔로를 성공하고 나서 내년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이 살아 숨쉬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마땅히 받아야 할 어디에서가 뭐 하늘에서는 우물주가 우리에게 마땅히 줘야 될 것이 아니고 기적이라고 느끼겠어요. 이게 좀 과장하면 이 살아 숨쉬는 게 이 순간에 우리가 제가 그래서 프리솔로를 하게 되면 6월에 죽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하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내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웃으면서 일관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까지만 살 수 있고 내일 삶을 마치게 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내일 죽는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이상입니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대답인데요. 제가 이제 이 대답해 주신 걸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그러면 프리솔로 하시고 웃음이 많아지셨나요? 네, 많아졌어요. 삶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많아졌고, 네, 감사가 많아졌고, 관용이 많아졌죠. 혹시 본인이 좀 속이 좁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이기도 하고 청중분들이 질문해 주신 건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등반을 꾸준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게을러지시는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혹시 그럴 때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럴 때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습니다. 매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산에 가지 말고 그냥 놀자. 운동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항상 이 주문을 외우는데 지금을 살자.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문을 외고 움직입니다. 결국에 이제 정신적으로 나를 스스로 채찍질한다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신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예를
레코드의 그 마케팅 그 문장 있잖아요. 라이브, 트레이, 트라이, 그리고 마지막에 리피트. 저는 이 반복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등반하시죠, 다들? 이게 우리는 반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될 때까지 한다. 끝까지 버틴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2번 실내에서 훈련을 하고 하루 10km 러닝을 하고 주말이면 필드에 나가서 이틀 등반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백수니까 요 루틴은 아니고 거의 뭐 시간 날 때면 필드에 나가서 등반을 합니다. 관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성훈님이라고 하면 제가 떠오르는 좀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신성훈님은 지금 채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단계의 채식을 하시는지 그리고 채식을 하시는 것이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등반의 수준을 더 끌어높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시체이죠.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채식이 시작은 등반 좀 잘해보자 했어요. 사실 뭐 다른 뭐 건강이 뭐 이게 뭐 동물 복지니 뭐 이런 얘기했잖아. 사실 그게 아니고 등반 좀 잘해보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가치관이자 신념이죠. 이게 제가 비건인데 이게 채식을 하다 보니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진실이 감춰져 있고 세계가 훨씬 넓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됐죠.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채식을 접하시면서 어떤 하는 의미 같은 변화가 있으셨다는 얘기이시나요? 그러면은 등반가들은 식단 관리를 또 꾸준히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채식을 추천을 하시나요? 등반가들의 체력 관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 저는 강추입니다. 강력 추천. 본인이 이제 식단 관리 좀 어렵다 하시면서 체중 관리 그러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얼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하는 큰 맥락이 모험이잖아요. 오늘의 주제도 모험과 탐험 이런 것들인데요. 모험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고 그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등반은 굉장히 모험적인 행위로 인식이 되어 있죠.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국내 등반 환경을 보시면은 통제나 허가제도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비난 또한 굉장히 큽니다. 언론 매체가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해서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등반의 양상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뒤에 가거나 늘 해왔던 루트를 올라간다거나 항상 있는 것들을 하는 식의 형태의 더 획일화된 등반입니다. 그리고 볼트의 무분별한 남용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단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런 식의 이제 국내 등반 환경이 모험이 점점 결여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솔로처럼
관대한 모험 등반을 추구하시는 입장에서 국내 등반계가 실제로 모험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환경에 대해서 혹은 현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식의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모험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등반 중에서 그 트레드 등반 말고는 사실 모험이 없죠. 스포츠 클라이밍도 그렇고 볼링이 그렇죠. 근데 트레드 등반이 스포츠화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모험을 추구하는 모험을 추구하는 우리 도망가는 소수로 밀려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등반뿐만 아니라 사실 주류가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지금 뭐 대중음악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 주류는 보이 걸 그룹이 주류잖아요, 메인스트림이. 그렇듯이 이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모험을 추구하고 싶다. 등반은 뭐 모험 아니냐, 이거는 그런 등반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수봉이 친화대 얘기가 있잖아요. 친화대 얘기가 있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확보 스테이션 말고 중간 몰초들이 생겼어요. 이게 이걸 모험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친화대에 있는 중간에 볼트가 필요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는데도 누가 가봤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수봉의 볼트가 예전에 비해서 몇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확보 지점에 가서 보면 확보 스테이션의 볼트는 2개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확보의 편리성을 위해서 박아놓은 거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돈도 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볼트가 몇 배로 늘어났어요. 이수봉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모험 등반을 해야 된다면 중간 볼트를 안 쓰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치아들이 중간 볼트를 안 쓰고 프로텍션을 캠을 사용해서 올라가시면 되죠. 그리고 그리고 추가로 이 볼팅은 이게 최소화해야 됩니다. 심소수거해야 되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밖으로 나와서 일반인들이 하이커들이 보기에는 특권입니다. 특권. 자연 훼손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격히 얘기하면 자연 훼손이에요. 바위에다 볼트를 박는 행위가.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노력을 한다면 볼팅은 최소화를 해야 결국에는 이제 국내의 등반 환경 자체가 트렌드, 안전이나 위험을 좀 배제하는 양상으로 모험을 없애는 식으로 트렌드가
당장은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의식해서 모험을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들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실 분. 네, 먼저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바로 우선 그 신성훈 씨의 그 등반의 세계를 존중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프리 클라이밍이 결국 등반에 있어서 클라이밍에 있어서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도 그런 프리솔로 클라이밍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프리솔로 클라이밍이 그레이드상 가장 높은 그레이드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지 항상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금방 가라면 네. 프리솔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제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이게 아주 최소한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를 판단하신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5.6이나 나이대로 5.6이나 5.7 정도는 등반을 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8 정도 되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5.8 정도 되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등반가려면 프리솔로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최고의 그레이드니까 프리솔로가 그러면 그 말씀이죠. 근데 지금 등반가의 절대 강자가 아담 우드라잖아요. 아담 우드라가 번호를 프리로 완성했고 했는데, 그러면 달리 말하면 아담 우드라가 절대 강자냐, 알렉스 호널드가 절대 강자냐, 이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알렉스 호널드가 절대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알렉스 호널드가 15는 못했죠. 14까지 있고. 저는 이제 등반 한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산악 마라톤이랑 등반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면서 그냥 느끼는 게 이제 등반은 살짝 예술성이 좀
등반이 예술인가? 네. 요거가요? 네. 등반이 예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예술은 이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메시지. 유일한 대중에게 보내는 그 아티스트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등반은 일반 대중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본인과의 그 싸움이지. 물론 나타나는 결과로는 이제 나오긴 하지만 예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반을 이제 필수로 하시기까지 어떠한 등반을 이렇게 해오셨는지 어떠한 등반이요? 그러니까 등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 등반이나 뭐 알파인 등반이나 여러 개 등반이 종류가 나누면 해보시기에 시작은 트랙으로 했고 이제 스포츠도 하고 인력도 하고 볼더링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다. 다 좋아하는데 그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볼더링도 많이 좋아하는데 볼더링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트랙을 스포츠, 인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프리솔로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이나 있으신가요? 신성원님 말고.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이제 프리솔로를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리솔로를 하시는 분과 반대되는 입장 같은 것을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왜 프리솔로를 하는 것이 좀 나는 회의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중에서도 많이 접하시기도 했을 거고요. 블랙소문그 영화 다 보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실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몸이랑 체력이 중요하냐, 정신이 중요하냐, 네.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그 몸하고 정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등반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오히려 컨트롤 못하는 그런 자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피소를 하시는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좀 같은 경우는 많은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갖다 어떻게 사용하시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문제는 하늘에 맡깁니다. 프리솔로 할 때 운에 맡기고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프리솔로를 해보니까 운이 좋았죠. 실제로 프리솔로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미국에도 꽤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지호가 프리솔로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제 저하고는 결이 다른 프리솔로를 하긴 하는데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이기도 했고, 제가 그 하늘길을 프리소로 할 때 지호가 그 하늘길 출발점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고, 그때 제가 너도 프리소로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까지 했어요. 그때는 지호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어쨌든 이게 아무리 프리솔로를 준비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홀드가 깨지거나 자박한 홀드가 깨지면 끝이죠. 실패죠. 이 오버인데 안에 위에서 낙석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장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지 갑자기 뭐 번개가 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이제 운에 맡깁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죠. 하늘에 맡기고 프리솔로 성공하면은 첫 번째로 하늘에 감사를 합니다. 저를 달리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게 아무리 그 준비를 해도 100%가 안 되는 1%의 확률이죠. 99%의 성공 확률이 일반에 1%의 실패 확률.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히말라야 스피드 소로의 절대강사 우일리 스텝이 히말라야에서 추락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1%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운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게 하늘에 나옵니다. 뒤에 지금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예. 어느 프리솔로 하실 때 그 루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프리솔로를 진행하시는지 그 자신만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본인의 최고 레벨보다는 한 수 아래로 잡아야 된다. 근데 제가 13의 난이도를 등반할 수 있으면 12까지 잡습니다. 최대로. 이게 본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를 최대로 간신히 겨우겨우 중간에 떠들고 하다가 간신히 올라간 길을 프리솔로를 하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착각이죠, 착각. 그래서 저는 제가 13하면 12, 이 정도로 잡고, 현재 여기서 제가 프리솔로 최고 난이도가 12 정도 됩니다. 네. 어쩌면 우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등반이라는 게 한계와 불확실성의 도전이라는 등반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찬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너무 나는 전사의 길을 택했다는 너무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세미나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
마침 이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몇 분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시스템이 없는 등반은 등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본인들은 등반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 신성웅 씨의 등반은 등반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지금 현재 등반을 교육하는 강사들의 입장이 그런 대다수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없는 등반은 등반이 아니다. 프리솔로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딜레이 시스템이 없다는 그냥 등반 시스템. 등반 시스템, 팀 등반 시스템. 예. 팀 등반 시스템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이 없죠. 근데 시스템이라는 게 시스템 그 기준에 보면 맞는데 아까 이 프리솔로 클라이밍이잖아요. 이거 클라이밍이에요, 일반적으로. 프리솔로라고만 해봐요. 어쨌든 간에. 이 등반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 제가 그거부터는 좀, 약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때, 등반의 시스템이, 등반과 시스템. 약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제 직업이 그 IT예요, IT의 핵심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쭉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프리솔로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건 아마도 교육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제 개인적인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운이 좋게 그 미국에 가서 알렉스 호널드랑 좀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신성우 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군요. 아마 제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렉스 호널드한테 했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렉스 호널드가 뭐라 그랬는지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무섭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저도 알렉스 호널드를 만났어요. 제가 산악회 프로젝트 할 때 LKB에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하면서 해도를 연습하고 있을 때 알렉스 호널드하고 지니친이 하방하면서 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얘기를 했고 저의 영웅,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그때 만난 인상은 예의 바르고 애정심 깊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미씨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와서 무섭습니다. 많이 무섭죠. 누가 뭐 죽보시겠습니까? 이게 실패 확률이 1%지만
어쨌거나 확률은 그렇지만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사실. 할 수 있다, 산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이 전사의 길을 가는 곳이고 그래서 가는 곳이고 프리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당일날 아침에 되면 유서를 써놔요. 유서를 써놓고 지도 정리를 하고 청구를 하고 출발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알렉스 오늘도 대답은 무서움은 안 가였습니다. 무서움은 안 간다고요. 혹시 알렉스 호너도 유서 쓴다고 얘기했나? 그런 얘기 예, 저도 하나 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평소에 이런 대중강연이나 대중가에 접종을 별로 안 갖고 계시죠, 그죠? 오늘 어떤 계기로 어떤 제안에 끌려서 이런 자리에 나오셨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주변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프리솔로에 대해서 거의 사실 주변에서도 대단하다. 그게 본인처럼 궁극의 방식이다. 추진할 우리가 목표 삼겠다라고 말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혼자서 수없이 고민하고 대책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와서 한번 나의 생각을 밝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었는지. 제가 기존의 그 매체도 있잖아요. 이가시 매체. 제가 지금 약간 좀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요즘 그 말만 그 윤씨, 윤관의 윤씨 그 지랄 발광을 해서 지금 부실에 가고 계시잖아요. 윤씨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저는 이제 기존의 이가시 매체들 조중동을 포함해서 안 좋아합니다. 매체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체들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거부를 했죠. 했는데 이 김창호 기념사업회를 그 주관하는 그 오효근 씨가 몇 년 전에 논문을 쓰면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제가 오효근 씨가 쓴 주제가 프리솔로를 포함해서 극한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심리 분석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리솔로를 포함해서 뭐 매듭으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히마라야 벽에서 스킵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라지 않은 윙스토티고가 여러 가지 고개 비행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 논문을 쓰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오윤 씨가 이번에 이 세미나를 제안을 해서 그 이후로 또 나오게 된 거죠. 이상. 아까 하늘길 프리솔로를 말씀하셨는데 도덕길 이상의 첫 프리솔로는 어떤 루트로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보여주시죠. 신화도 뒤였습니다. 예, 신화도 뒤를 했었고 신화도비
5.8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피치가 대각선 트래버스잖아요. 대각선 트래버스 때 홀드도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좀 어색하죠. 보실 때 살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각적으로 들어가죠. 또 자연스러운 라인이고, 또 제가 프리솔을 할 때 기준은 이 자연스러운 라인을 이면서 그 벽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수봉에 상징적인 라인을 택한다. 예를 들면 뭐 신화도 B, 신화도 A, 하늘길, 구경길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잤습니다. 대부분 이제 크랙 라인이죠. 크랙 라인이고 슬랩 라인은 안 갑니다. 슬랩은 프리솔로한테는 쥐약이에요. 실제로 알렉스 홀드가 이 프리라이더 첫 번째 시도에 실패를 했어요. 슬랩에서. 프리 플러스 슬랩에서. 이게 난이도가 11A인가 B예요. A가 B인데, 이게 어려운 슬랩은 아닌데, 움직이는 그 시퀀스가 평중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원을 그리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거의 등반 움직임 동작의 한 4분의 3? 을 거의 발로 움직이게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플랫, 결국은 오늘 알렉스 홀드가 첫 번째 시즌 실패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다시 동작 시퀀스를 만들고 간신히 올랐죠. 간신이라고 하면 간신이라는 말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최대, 제가 보기에는 프리라이더 프리솔로의 최대의 크럭스였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프리 플러스 슬랩이 두 번째 크럭스의 그 올더 후보 피치는 이게 그 등반력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동작이 아니에요, 사실. 충분히 알렉스 홀드 정도의 등반력이라면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리솔로는 슬랩은 절대 안 간다. 왜냐? 이 발이 좌우로 해요. 슬랩은 발이. 물론 어려운 슬랩은 갈수록 이제 손으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어 가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발이거든요. 슬랩은 발인데 손은 우리가 통제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등반할 때 보면 통제권 사실 이게 힘들다 해서 떨어질 것 같다 해도 사실은 손이 노는 게 아니고 머리부터 가요. 머리가 컨트롤을 잃는 거죠. 그러면 손이 나서 떨어지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손부터 먼저 놓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추락한다 할 때 머리부터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추락을 하죠. 근데 손은 마지막까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컨트롤. 근데 프리솔로에서는 통제를 잃어버리면 게임
오버거든요, 사실. 게임 아웃이에요, 게임 오버. 끝이죠, 끝. 그래서 포트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준비를 하는데, 연습을 하고, 발은 그 손보다는 컨트롤이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이 창의 마찰력에 의해서 컨트롤을 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발의 각도와 뭐 닿는 면적, 홀딩 상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가 손보다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슬랩 11대 정도 제가 지금 12까지 프리솔로를 했는데 11 때도 안 간다. 슬랩 11 슬랩도 안 가고 10 슬랩도 간신히 10 마이너스 슬랩 정도 되는 것만 프리솔로를 하지 그 이상은 절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프리솔로 붐이 많이 일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프리솔로 하게 된 동기가 언제인지 또 왜 하게 됐는지, 두 번째는 채식을 한다 그랬는데 저도 비건이라 그랬는데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저도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에 힘든 등반을 하고 갔다 와서 오늘은 힘썼으니까 고기 먹어야 된다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고 등반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요. 질문 두 개? 프리솔로 하게 된 동기, 동기? 그리고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육식할 때하고 채식할 때하고 변화하면서 등반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네. 동기, 결정적인 동기. 뭐 메스캡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프리솔로는 제가 알기로는 네. 알렉스 호날두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붐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 프리솔로는 아니지만 군대 가기 전에 인수선인 운동화 신고 올라갔다 오고 누가 가르쳐줘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리치라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가고 싶어서 갔고 아무 생각 없이 갔었어요. 그 뒤에도 뭐 다른 데도 갔었지만 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어떤 계기로 해서 갔는지, 뭐 프리솔로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결정적 계기는 알렉스 호널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렉스 호널두였던 것 같고, 이게 게임을 해보셨죠, 다들? 게임. PC 게임, 아니면 뭐, 하여튼 말로 지금 게임. 이 게임을 하면 계속 이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넥스트 미션.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계속. 저는 등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존을 세우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프리솔로는 등반의 최고의 경기다. 마지막 레벨이다. 게임에 위한 마지막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알렉스 호널두의 프리라이더 솔로는 가장 강력한 동기죠.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채식. 채식을 하면
정신과 몸이 깨끗해집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 그런데 목이 사람에게는 독입니다. 물론 인정하지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여튼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등반을 하면서 어떤 채식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게 좋아졌는지. 등반을 잘하기 위해서 채식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등반이 어떻게 좋아졌든지 아니면 지금 정신적으로 맑고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실제 등반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는 등반에 영향을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 강자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 다 채식을 안 할걸요? 물론 채식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크게 영향은 없어요. 사실 이건 개인적인 건강 아니면 신념의 문제죠, 사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대단한 여기까지 오늘 일부에서는 아주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먼